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거 쪽으로 자꾸 사업개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환경 자체가 자꾸 장기 투자 못하게 만들어. 코스닥은 10월만 되면 이 난리가 나는데 봄, 여름, 가을 투자해야 돼요. 가을 투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보니까 12월 중순이 거의 바닥이에요, 항상. 12월 중순.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상담 코너입니다. 차장님께서 원래 고정 게스트로 이제 3프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김작가 TV에도 새로운 뉴스. 네, 이제는 고정으로. 김작가 TV에도 김작가 TV 첫 번째 고정 게스트가 이제 전업투자 냉철님. 아우, 그 지금 네.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두 번째 이제 고정 네. 게스트가 염 차장님.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코너가 이제 염 차장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잖아요. 네네.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시청자가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염 차장님께서 또 그쪽 분야에서 10년 넘게 네. 경력이 있으셔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염 차장님이 이제 대신 공부해서 네. 쉽게 알려주는 종목 상담 네. 코너. 한 달에 딱 몇 개 종목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네. 제가 볼 때는 한 최대 6개 정도. 6개. 최대 하면. 그렇죠. 네, 뭐. 한 달에 딱 6개 종목만 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종목은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네. 탄생한다는 사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좀 어떤 거 해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쵸. 제가 시황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치, 겹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상도이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또 민감하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코스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요즘 해드려요. 왜 코스닥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네. 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거든요. 네. 한 종목에 3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냈을 때 매도를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 차익을 내야 돼요. 과세를 22%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거래세만 지금 내는 상황인데 네. 내년부터 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3억이 있다.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하거든요. 3억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로 내가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양도차익 세금처럼. 그러니까 그걸 내기 이제 싫은 거죠. 그쵸.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내가 3억이 아니면 되니까. 네. 그 작년까지는 10억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코스닥 지수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 연말에. 연말에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빠졌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나스닥은 어땠는지.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오히려. 코스닥만 빠진 거예요. 코스피도 많이 안 빠지고. 왜냐면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큰 기업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대주주 그 어떤 특정 종목에 네. 3억을 갖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판다고 했을 때 작은 기업들은 충격을 받아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개인들이 빠져버리면.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5년째 계속 반복이 돼요. 찾아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연중 행사예요,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정상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제가 이제 3프로 TV도 자주 나가지만 거기 그 김동완 프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꾸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좀 반복이 되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실 좀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딱 봐도. 그러니까 김동완 사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코스닥은 1월부터 9월까지만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연말에 물량 나올 거 뻔한데 누가 그거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예전 같으면 11월부터 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한 달이 좀 빨라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는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억이면 이제 사람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 보니까 이거 갖고 있는 3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전체 주식의 한 50% 정도가 그 3억 이상이라는 그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판 건 아닌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기관 투자가 먼저 팔아고 그랬어요. 발 빠르게. 네. 개인들이 꼭 팔 거니까. 어차피 팔 거 이제 빠질 거 뻔한데 내가 여기서 왜 사?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나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둘 다 안 꼰지르면 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기관 투자들이 먼저 한 거죠. 사실은 내가 먼저 해야지. 이미 그걸 좀 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실제로 기관이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큰 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도 던지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미리 알고. 왜냐면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근데 보통은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빨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그 코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12% 빠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어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빠져요? 코스피가 빠진 게 한 2%인가 3%인가 빠졌을 거예요. 5배 이상. 그러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시면요 네. 거의 안 빠져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주가가. 맞아요. 삼성전자. 저 그러니까, 우선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 갖고 계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나 큰 종목 아니면 내가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가는데 옆에서 코스닥이 난리가 난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이제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다 같이 빠졌으면 이 대주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버티는데 코스닥 나홀로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안 빠졌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코스닥 혼자 그냥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차익 과세라고 밖에는 우리가 미리 인간관계로 보면을 때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지금 코스닥 좀 매도 좀 할게요. 아니 지금 아니, 제 계좌도 지난 10월에 쪼고 원래 제가 올해 굉장히 빨간불이었거든요. 코스닥 쪽 지난 10월에만 지금 몇 천이 아니 난 왜 이렇게 날아가나 했죠. 그거 모르셨구나 그 내용을. 참나. 그게 이제 매년 반복이 되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욕도 많이 하세요. 기관들한테 왜 이러냐, 왜? 그러니까 나는 팔지도 않는데 너네 왜 파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짜증이 나셨는데 기관들도 이제 어차피 연말에 먼저 그러니까 들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규모는 커지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때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누가 먼저 그러니까 뭐 선빵 날리느냐 그 게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들 입장에서 이미 선방 맞았네요. 그냥 이미 개인들은 맞아버렸어요. 그냥 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오늘이 10월 28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좀 반등했죠. 어제 반등했는데 10월 27일 날 되게 웃긴 게 10월 27일 전까지는요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 기관들이 파는 거를 폭락장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계속 샀거든요. 근데 어제는 던져버리더라고요. 개인들이 한 2천억 이상 팔아버렸어요. 받은 거를 코스닥이 하루에 2천억 파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엄청난 매도인데 그거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올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짜증 났을 수도 있고 네. 못 견디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팔면 연말에 물량 또 나올 텐데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그러니까 올려주니까 아이고 이제라도 좀 팔아버리자. 이런 분들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짜증나서 파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네. 연말에 대한 두려움 뭐 혼재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약간 좀 포기하는 물량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이게 저도 좀 너무 짜증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사업개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환경 자체가 자꾸 장기 투자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고객분들한테 항상 그래. 저도 이제 뭐 매일 마감 시장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그러면 장기 투자에 번다 이러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얘기는 해드리지만 이 환경이다 보니까 네. 와 이게 장기 투자 무조건 뭐 1년 내내 가져가세요. 이게 참 맞는 건지. 왜냐면 코스닥은 10월만 되면 이 난리가 나는데 봄, 여름, 가을 투자해야 돼요. 가을 투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은 잠깐 동면. 네, 동면. 근데 진짜 오히려 이제 또 발 빠르신 분들은요 11월, 12월에 장이 급나가잖아요 코스닥이. 네. 그럼 그때 그때 사셔서 돈 버신 분도 꽤 많으세요. 역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수급 이벤트다 보니까 네. 기업의 기업의 문제라고 상관이 없거든요. 수급적으로 빠지는 거니까 결국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연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지나가면 그 대주주 그것 때문에 회피 물량을 내놨던 대주주가 이제 다시 사야죠. 그렇죠. 굳이 뭐 그 회사가 나빠서 판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무조건 1월 달엔 지수가 다 올라가요. 이제 급등한 이게 매년 반복돼요. 제가 차트 보니까 12월 중순이 거의 바닥이에요. 항상. 12월 중순. 네, 그러니까 미리 12월 중순. 연말까지는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 연말 그 배당락 전날까지 팔아야 내가 이제 그 대주주가 요건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월 말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약간 스마트 머니라 그러죠. 그거를 12월 중순부터 받아버려요. 물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요. 12월 중순부터. 항상 반복돼요. 나중에 한번 코스닥 차트 12월 달 차트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진짜 너무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코스피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차트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특히 작년 차트 보시면 자, 그러면 차장님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어쨌든 10억 대주주가
그게 3억으로 하향되는 게 확정이 되면 지금 확정은 아니죠. 아직 현재. 그러니까 원래는 확정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원래. 근데 지금 현재 뭐 장관 해임설까지 맞아요. 국민 정호 20만 명을 돌파해서 그 기재부 장관님 욕이란 욕은 아주 요새 아주 엄청 들고 드시고 사실 이게 갑자기 철회되면 빨간불로 온 어우, 거겠죠. 저번 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루머가 돌았어요. 갑자기 맞아. 지수 급나가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야당은 법안 발의했잖아요. 10억 원으로 하자고, 유지하자고. 맞아. 그래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11월에 결론 날 것 같아요. 11월. 그러니까 어쨌든 뭐 3억 원이든 10억이든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1월. 그럼 만약에 이제 안 바뀌었어요. 그냥 3억으로 하향이 됐어요. 자, 그럼 매도 타이밍, 이제 빠져나와야 될 타이밍은 지금쯤에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요? 늦었더라도? 아니요.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럼요. 왜냐면 지수가 12% 빠져버렸잖아요. 나오려면 이미 진작에 사실 거기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12% 빠졌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목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 뭐 예를 들면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랑 뭔 걱정이에요. 사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뭐 현대차든 은행주든 이런 분들이야 뭐 연말 배당 받으셔도 되고 이런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우니까 상관없는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뭐 다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빠졌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는데 그 기업들 중에 앞으로 내년에 좋아질 기업이 있고 분명히 안 좋아지는 기업도 있어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3프로 가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잡초에 물 주지 말라고. 잡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에 물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화분에 왜 물을 줘요? 예쁜 꽃이 피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모르고 있는데 물을 줬는데 잡초인 거예요. 잡초에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네? 빨리 제거해야죠. 잡초는 거기에 그리고 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초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 가치가 없는 기업들 있죠. 그쵸. 성장 못하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 힌트는 다 나와 있어요. 요새 뭐 정부 정책도 있고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도 워낙 뉴스 통해서 내년에 뭐 좋은지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실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뭐 3분기 실적 발표 이번에 또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적만 나쁘지 않으면 그 종목은 저는 내년에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요새 그냥 폭락을 다 같이 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사셨던 게 제가 뭐 종목 좀 꼭 그런데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제 전기차 양극재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사실 개인 투자분들 워낙 좋아하시는데 그 종목이 뭐 누가 봐도 전 세계적인 업체고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지금 뭔가.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30%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진 거죠. 물론 뭐 2차 전지 뭐 경쟁 격화되고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수급 이벤트로만 해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성장을 안 할 것인지 내후년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그쪽이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안 탄다면 난 탈 생각 없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확정된 미래잖아요. 사실 완전히 무조건 오는 미래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약간 선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지금 30%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연말 대주주가 무서우니까 난 팔아야 되겠다. 아니 뭐 팔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무서워서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팔고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난 12월에 사야지. 어차피 12월 중순까지 빠질 것 같아. 절대 못 삽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왜 못 사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빠졌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12% 빠졌는데 지수가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해서. 그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러면 주가가 이게 더 빠져야 본인이 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손절을 했는데 안 빠지면 못 사요. 일단은.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예를 들면 빠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요. 더 빠질까봐. 그래서 못 사요. 사람들 꼭 사야 되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나 오르는 종목에 타고 내가 분명히 원하는 가격 왔는데도 이게 여기서 내일 5%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거 타이밍 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타이밍에 주가가 어느 날 10%씩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럼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거죠. 그럼 그냥 놓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잡초만 아니라면 정말 꽃이라면 이 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년에 꽃이 피는 기업이라면 지금 그냥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걸 물리더라도 좋은 기업이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오르더라고요, 지수가. 그래서 오를 때 사자는 아닌데 또 분명히 또 빠지겠죠. 분명히 뭐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급락장이 또 한 번씩 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년 초를 보시고 좀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분명히 내년 초 되면 다 이거 회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런 이슈가 끝나면 지금 급락했던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회 요인이 생겼는데 내가 앞으로 빠질 게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 떨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더라도 분할로 이제는 좀 그냥 물릴 거 생각해야 돼요. 뭐 어떻게 사자마자 뭐 이익 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기업 세팅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세팅 내가 뭘 살지 보고서 보시고 예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보고 내년에 좋아질 섹터 뭔지 연구해 놓으시고 사실 그런 것들은 저도 뭐 방송 통해서 많이 언급들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세팅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뭐 하루씩 한 번씩 급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 이제 한 번씩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연초를 대비하자. 그런 분들은 저는 분명히 지금보단 계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식 이제라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지으시고 아니 난 다시는 안 해.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짜증나는데 떠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있죠. 그러신 분들은 영원히 주식해서 수익 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는 없어져요. 왜냐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전면과세 들어가잖아요. 모든 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계절성 없어지는데 내년까지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좀 빠진 후에 무조건 시장은 다 올라갔어요. 다 회복됐어요. 이거 한번 진짜 1월달 코스닥 차트 한번 다 봐보세요. 정말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도 분명히 전 반복된다 보기 때문에 좀 너무 겁먹지 말고 좋은 기업들 사보자. 저는 좀 이렇게 그러면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코스닥 지금 시장 거기에 대해 제가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이미 조금 늦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팔았다. 개인들은 이미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럼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보통 연말에 몇 %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건가요? 보통 지금도 한 12% 빠졌는데 적게 빠진 거는 한 5% 정도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상황마다 달라요. 언제더라? 그 2017년도는 장이 엄청 좋을 때였어요. 10월부터 코스닥이 막 날아다녔어요. 되게 특이한 게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바이오 전성 시대였어요. 막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신라젠 아시죠? 신라젠이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 광분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좀 달랐는데 근데 그때도 웃긴 게요. 그때 이제 12월까지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12월 중순까지 또 빼버리더라고요. 별 이유 없어요. 물론 많이 올라서 빠질 수 있는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못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10% 가까이 빠진 경우가 좀 꽤 있어요. 10%? 10% 정도씩은. 이번에도 지금 12%. 지금 12%는 저점일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더 빠진다고 자꾸 보는 게 옛날엔 10억 원이잖아요. 이제 3억 원이니까 이거는 다르네. 더 빠질 거다. 20% 빠진다고. 일각에서는 코스닥 700 깨진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래요. 이제라도 손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700 깨질 텐데. 그럼 개인 투자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이제 경험 없는 분들은 막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의 그 역대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을 때 그때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말에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빠졌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산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역대 어제 샀던 게 역대 5번째로 외국인이 하루에 코스닥을 제일 많이 산 날이에요. 역대 5번에 들어가요. 탑5 안에. 약간 저점이라 생각하는 날은 있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과거에도 보면은 그냥 대표적인 게 2020년 6월 16일 날 4천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어제 산 게 2,300억인데 그때 그 전날 지수가 그 전쟁 난다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때 지수가 코스닥이 7% 빠졌어요. 하루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안 거죠. 이건 어차피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진정될 거예요. 다음날 다 사서 지수가 한 달 만에 거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5.8% 반등에 성공을 해버렸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과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어제도 외국인들이 저는 스마트머니가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생각, 저랑 비슷한 생각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이게 물량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12%나 빠져서 반영은 됐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연합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기서 최악이 더 있을 수 있냐 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물리더라도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이슈냐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제 들어온 외국인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바로 반등해 버리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 외국인이 사실 바보 아니잖아요. 그 많은 2,300억을 그 자리에서 왜 사겠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어제 개인들이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개인이 판 거 외국인 싹 받아갔어요. 무서운 거죠.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정 이해하는데 너무 좀 공포심 갖지 마시고 제발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겁먹지 말고 반드시 내년에 좋아지는 기업 쪽으로 이것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겠다 이거보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잡초가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그건 무조건 지금이라도 잘라야 돼요. 지금이라도 자르고 그냥 좋은 종목으로 교체 바로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장이 이렇게 보통 급락할 때는 좋은 기업은 잘 안 빠져요. 원래가 그래요. 이 좋은 기업은 여기서 버티는데 안 좋은 기업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얘는 이래요. 여기서 천천히 가는데 안 빠지는 애는 더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제일 그걸 못 견뎌 하시는데 이번 장은 그게 아니라요. 좋은 기업도 다 같이 빠졌어요. 좋든 나쁘든 똑같이 빠졌어요. 아까 제가 에코프로면 30% 빠졌다 그랬죠. 그 수소나 풍력 테마 중에 40% 빠진 것도 있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걔네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너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똑같이 빠졌으니까 교체하기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뭐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어차피 11월 중순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한번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제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그랬다는 겁니다. 경험상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요거 좀 곱씹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이 코스닥이 저점은 보통 언제쯤이었나요? 11월 중순일 수도 있고 아니 항상 12월 중순이었어요. 거의 12월 중순인가요? 네, 12월 중순이 거의 그랬어요. 제가 차트를 봤었는데 근데 이번엔 좀 약간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1월부터 보통 빠져요. 근데 이번엔 10월부터 빠졌어요. 그러면 한 달이 빨라요 지금. 그럼 오히려 11월 중순이 저점이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올해 3억 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요즘 유튜브가 옛날에 10억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10억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개인 투자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게 뭐야? 이래서 빠졌다고? 나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다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기관도 당연히 그래서 더 먼저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고 그래서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중순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예전에는 예년 같으면 12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코스닥 시장에 이제 과거 한 5년치 데이터와 그 다음에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됐을 때 그 파장 효과까지 합쳤을 때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